자, 25페이지 전에 우리가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 외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준 게 있어서 외우는 거 하나 하고 갈게요. 스펙트럼 있는데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스펙트럼이 20페이지네요. 20페이지. 여기에 안 적은 게 뭐가 있냐면 외우는 방법 중에 우리 저번에 외우는 방법 하나가 있었는데 친척 한 명 외우라고 했죠. 누구였어? 삼촌. 삼촌 하면서 삼촌 38선 발생하면서 38만 년 우주 대폭발 후에 38만 년일 때 그때 값이 3000 켈빈이었다는 거 외우는 방법 하나 했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고구마 방구인데 원래 빵 굽김이 엄청 독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인 게 고구마랑 보리 이거 먹었을 때 빵 굽긴 게 제일 독하거든요. 계란도 마찬가지고. 이 고구마 방구 기억하세요? 고구마 방구. 이게 뭐냐면 고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것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고온의 기체. 우리 시험에서 스펙트럼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모의고사든 이런 데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흡수랑 방출이랑 둘 다 외우면 원래는 잘 알고 있는데 시험 때 초조하거나 긴장해서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이랬을 때 있거든요. 그럼 고구마 방구를 떠올리세요. 고온의 기체를 통과한 것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방출 스펙트럼이 뭔지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혜린아 미안해. 혜린이 한번 봐줘. 혜린이 지금 배경이 무슨 색이요? 까만 바탕에 지금 이렇게 알파벳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까만 바탕에 컬러의 선들이 있는 거.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요거 방출 스펙트럼. 자, 그래서 이렇게 연관해서 하면은 시험 때 기억이 잘 나니까 우리 혜린이 이거 기억해줘야 돼. 이게 뭐라고?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꼭 외우시고 이 방출 스펙트럼을 우리 교과서에는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표기를 했습니다. 문제지마다 달라요. 선 스펙트럼에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는가 하면은 원래 그게 맞아요. 그리고 선 스펙트럼 자체를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표기한 게 우리 학교고 우리 학교 교과서고 다른 교과서에는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만 표기하는 교과서도 있으니까 다 알고 쓰셔야 돼. 이해됐죠? 고구마 방구 고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것은 방출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안 적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핵심 내용이 이제 뒤에서 정리하게 돼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별의 질량이 클수록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높아요. 이렇게 하겠다. 온도라기보다는 밝기가 더 강하게 빛이 나요. 밝기가 더 밝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밝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방출이잖아. 에너지를 방출하는 만큼 수명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더 짧아요. 경향성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넘어가도 될까요? 자, 지민이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내용 총 정리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원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로 알고 있는 건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가장 잘 틀리는 지문이랑 더불어서 같이 할 텐데 수소와 헬륨은 어디에서 대부분 만들어졌어요? 어떤 과정에서? 우주 대폭발 빅뱅에서. 그리고 탄소, 뭐 산소, 뭐 철 등등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어요? 별의 진화 과정의 핵융합 반응에서. 이것까지 나와야 돼. 핵융합 반응이라는 단어까지가 등장을 해야 돼. 그래서 혹시 서술형 나오면 대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별의 진화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나눴잖아요. 그 구분되는 원소가 두 개였죠. 탄소와 철. 탄소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거였고 철은 태양보다 더 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질문이 뭐였냐면 헬륨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맞아 틀려? 헬륨. 맞죠? 왜냐면 별의 주기활성은 무슨 핵융합 반응이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뭐였어? 헬륨. 헬륨도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우주 대폭발 때 만들어진 거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선배들이 이걸로 좀 잘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고 있으시고. 자, 빅뱅 이후 우주에서 만들어진,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빅뱅에서는 수소와 헬륨,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원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적었으니까 다시 한번 안 적을 거고, 그래서 태양과 같은 새로운 별이나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우리 뒤에서 또 배울 텐데, 이 탄소는요, 화합물의 형태로 있는데 어떤 물질을 구성할 때 주로 쓰여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지만 탄소 화합물이라는 걸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탄소 화합물. 그래서 원소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화합물로서 존재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 거예요. 지구를 이루는 주요 원소인 탄소, 산소, 철 등은,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됐을 때 좀 고려해야 될 거니까 이거 경계를 구분하진 않았어요. 근데 철은 있어. 우선은 요건 있겠죠. 이거 전부가 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말을 꼭 적으라고 그랬죠. 핵융합 반응. 그런데 여기에 철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질량이 태양보다 큰, 요렇게. 만약에 탄소까지만 물어봤으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탄소까지만 물어봤으면 질량이 태양 정도에, 요렇게. 근데 지금 철까지 나왔으니까 질량이 태양보다 큰. 그 다음에 이거를 쌤이 문제를 바꿨다고 한번 볼게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진화 과정의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이 반응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무엇인가? 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나왔던 지문이야. 그래서 알고 있으셔야 돼.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폭발까지도 한번 해주세요. 초진상 폭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야지 채점이 돼요. 정답 키워드 채점에서 폭발까지. 그러면 앞에 들어갈 말이 초신성. 쌤이 아이돌 중에 초신성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 검색 한번 해봤어? 진짜 있어. 그래서 초신성 하면서 이렇게 떠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별의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무거운 원소가 어떤 게 있었냐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예시에 금, 납, 우라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들었던 설명이 뭐였냐면, 철은 가장 안전하면서 무거운 원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핵융합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보다 더 무거우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즉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낼 만큼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초신성 폭발이었던 거야. 폭발 과정에서는 대규모 에너지가 생성되니까. 에너지가 발생을 하니까가 더 정확한 단어겠다.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 관련된 걸 이제 배우기 시작할 텐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던 1번부터 20번까지를 배우면 이제 외우고, 이거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분 특성을 나열할 수 있으면 돼. 되게 무책임한 말을 하지.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걸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원소의 주기성을 할 텐데, 여기에서는 우선은 기초 상식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거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원소하고 원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소와 원자. 가장 기본 단위잖아요. 근데 원소하고 원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해둬야지 여러분이 덜 힘들어요. 쌤이 쉬운 예시를 하나 할 텐데 그림 한번 그려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원소와 원자를 할 텐데 예시를 하나 줄게요. 자, 맞춰봐요. 뭘까요? 사과죠. 이게 두 개가 있는겨. 그래도 오늘은 그림이 조금 더 나아졌다. 어제 7반에서 이게 나왔어. 이 그림 나왔어. 애들이 마우스 막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진짜 마우스 같은 거야. 이거 진짜 마우스 같지 않냐? 자,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 쌤은 원래 미술하고 싶었었던 사람이거든. 쌤이 잘 그린 거예요. 나중에 사진 보면 똑같아요. 자, 우리 지금 이거 부를 때 사과로 가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원소예요. 사과 이런 거. 그러면 원자의 개념 뭐냐면요. 사과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원소하고 원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원소는 약간 종류 같은 거야. 옆에다 적을까? 종류. 그러면 원자의 개념 뭐냐면 개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과를 예시로 했지만 실제 부호로 한번 해보면 중학교 때 했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H2O. 이게 뭘까요? H2O. 배우지 않았냐? 물이죠, 물. 그러면 원소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수소와 산소. 이렇게. 그러면 원자는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있는 거야.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한 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CO2. 이게 뭐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 한 칸 띄고 탄소예요. 표기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소는 똑같이 두 개죠. C, 그 다음에 O. C는 탄소예요. 그러면 원자는 몇 개야? 세 개. 그래서 탄소는 한 개. 그 다음에 산소는 두 개. 요런 개념이에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표기법 알려드릴게요. 표기법. 표기법. 어떤 원소를 적을 때 원소 기호를 적어요. 그리고 왼쪽에다가 숫자를 적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뭐냐면요. 왼쪽 위에는 원자량이에요. 원자량을 다른 말로 하면 질량수예요. 질량수 우리 저번에 셌던 거 기억나요? 무엇과 무엇의 더 그 합이었어?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양성자. 땡큐.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 하단부에 쓴 건 뭐냐면 이게 원자 번호거든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적어요. 근데 우리가 또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요거 배웠어요. 원자가 될 때 원자핵과 원자의 차이는 뭐였어요? 무엇이 있냐 없냐? 전자. 전자. 그런데 전자는 어떤 수만큼 붙들린다고 그랬어? 양성자 수만큼. 그래서 양성자 수는 전자 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표기법이 요래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수소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건데
원자번호 1번, 그러니까 원소기호 우리 1번, 2번 하면서 20번까지 중학교 때 였잖아요. 그럼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이잖아요. 이거 쉬운 것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원자핵에 뭐밖에 없어요?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붙들리면서 원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한 개만 있어서, 그러면 질량도 양성자 한 개만 있어서. 자, 헬륨은 우리 양성자 몇 개로 구성됐었어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2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값이 4라는 질량 값을 갖는 거고, 원자량 값을 갖는 거고, 양성자가 2개니까 원자 번호는 2인 거야. 그 다음에 전자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헬륨을 주고,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다. 전자수는 몇 개인가 하면은 2번이니까 전자는 2개 있는 거야. 쉽죠? 할만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배우기 위한 기초를 배운 거였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기초니까. 그러면 이거를 안다는 전자에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걸 할 겁니다. 원소의 분류. 이 원소는 크게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각각 특징을 4개를 아셔야 돼요. 우선은 이 원소에서 2개로 나뉘어요. 금속 원소 대 비금속.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 대비용으로 특징과 예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객관식으로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특징은 총 몇 가지 있느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4개의 특징이 서로 다르니까 요걸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금속 원소 한번 볼게요. 혹시 형광펜이 있다면 금속 원소는 빨간색, 비금속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줄을 긋든 형광펜을 긋든 상관없어요. 한번 펴기만 한번 해봅시다. 자, 금속 원소는 쌤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금속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성질이 열이 잘 통해요. 그리고 전기도 잘 통해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생활 속 습득한 내용도 있어요. 뭐냐면 라면 끓일 때 쇠젓가락으로 라면 끓이면 점점 쇠젓가락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열 전도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거 내가 전기 통하는 게다가 쇠로 된 거 하고 있으면은 전기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는 특징이 있고, 우리 쇠로 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광택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들은 왜 반짝반짝하는 그 쇠 특유의 그런 광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보통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납작해지는, 눌리는 이런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냐면 연성과 전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어떤 예시를 기억하면 좋냐면요, 금박지. 계속 펴다 하면서 얇은 박처럼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연성은 뭐냐면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리선처럼 길게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성은 얇게 펴지는 거. 이렇게도 형태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은 각각 4가지거든요. 그럼 4번째 건 뭐냐면 대부분 고체예요. 그러면 고체가 아닌 것도 있는 거죠. 고체가 아닌 게 뭐냐면 수은이에요. 수은은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온도계, 수은 온도계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우선 위험하니까.
그러면 예시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예시. 여기 있는데 철은 Fe, 구리는 Cu, 금은 Au.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나트륨이 잘 나와요. 이거 잘 틀려요. 왠지 나트륨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아, 나트륨은 아닐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잘 틀려요. 그래서 꼭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거지만 요거 외워두시면 잘 안 틀려요. 주기율표 1번에서 20번까지 해서 금속 원소가 다 이제 예시로 등장을 하는데 외우는 방법. 이라크에서 온 아이를 생각해. 이라크에서 온 아이. 요거 적어주세요. 이라크에서 온 아이가 있는데 남학생이야. 근데 맨날 배를 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나요?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스토리냐면 이라크에서 온 아이가 있는데 얘가 막 배를 막 까고 다녀. 그래서 그거 알고 있어? 하면서 친구가 물어보는 거지. 뭐냐면 적고 싶지 않겠지만 리튬, 나트륨, 칼륨,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요것만 1번부터 20번까지가 금속 원소예요. 미리 한번 적어놔요. 쌤이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시는 보통 보기 기억이나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요거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에 잘 안 틀려요. 리튬, 나트륨, 칼륨,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이라크에서 온 애가 배를 막 까고 다녀. 그거 알고 있어? 이라크 배막갈. 자, 비금속 원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광택이 없어요. 나무 생각해봐요. 나무 같은 거. 광택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원소와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분 기체예요. 그러면 또 기체가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기체가 아닌 게 뭐가 있냐면 브로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브로민도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배워요. 이거는 액체예요. 그 다음에 예시는 여기는 여기 탄소, 인, 헬륨 한번 적어볼게요. 탄소는 C, 인은 P, 헬륨은 HE. 그래서 예시. 그래서 시험에서는 금속 원소 확실하게 외워두고 가면은 이거랑 대비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금속 원소만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훨씬 더 시험을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자, 그 다음 옆에 흑연 한번 볼게요. 흑연의 전기 전도성 이렇게 있죠. 원래 비금속 애들은 열이라던가 전기의 전도성, 즉 통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흑연은 완전 순수 흑연이라면 이렇게 볼게요. 자, 흑연은 비금속 원소인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 밑줄 좀 칠게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통한다. 흑연은 이렇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또 하나 단어 적어놓을 거냐면 이렇게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이런 것을 부르는 명칭이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한다. 스스로 확인하기 넘어갈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여기 빈칸이 뭐냐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루미늄, 산소, 질소, 칼륨. 여기에서 금속만 한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네 가지 중에 금속은 뭘까요? 아까 이라크에서 내가 배를 막 까고 다녀.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알루미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대마 칼. 칼슘. 그럼 나머지는 다 비금속인 거야. 이렇게 한번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영상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 외우는 송 한번 들을게요. 근데 그 휴대폰이